자, 반갑습니다. 정의네바 이재원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 이렇게 있으면 요즘 부쩍 호르몬 전구 물질, 그래서 트립토판, 타이로신 이런 다양한 아미노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게 뇌 안에 어떤 호르몬들이 부족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런 호르몬이 부족해지지 말라고 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다양한 아미노산들을 복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게 이 우울 증상 또는 집중력, 기억력 저하, 이 문제는 세로토닌이 부족해도 생기고 도파민이 부족해도 생기고 노에피네프린이 부족해도 생기는 그런 공통된 문제이거든요. 자, 그래서 똑같은 우울증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오시는 분들마다 증상도 다양하고 그 원인도 또한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 호르몬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치료제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전문의약품으로 나오는 약들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트립토판, 타이로신 이런 물질들, 또 가바도 있고요. 이런 게 뭐가 차이가 나고 어떤 작용에서 틀리냐, 이거를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자, 일단은 그 작용 메커니즘은 매우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매우 다르다. 자,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만들어질 때 이 도파민은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바뀌어서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요. 자, 그래서 이 타이로신이라는 게 부족해도 이 도파민의 부족이 올 수가 있겠죠. 그러나 이런 아미노산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. 추가적으로 더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뇌 안의 회로에 이 도파민이 많아지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. 특히 우울 증상, 이런 ADHD 증상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 이 도파민은 뇌 안에 보상회로라고 하는 회로 속에 존재를 하는 도파민이거든요. 그래서 그 도파민이 많아져야지만 우울 증상이 개선이 되고 또한 집중력이 개선이 되겠죠. 근데 이 보상회로라고 하는 회로 자체는 외부적으로 도파민은 전구 물질을 막 먹는다고 해서 도파민이 보충이 되는 회로가 아니에요. 뭔가 나한테 좋은 일, 어떤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야지만 뇌 안에서는 그 회로가 작동하고 도파민이 보충이 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먹는 걸로 도파민 전구 물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울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. 요즘 사람들은. 만약에 옛날에 영양결핍이나 영양실조가 심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충해 줬을 때 어느 정도 보충이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현대에 사는 사람들한테서는 이 도파민 전구 물질이 막 부족해지거나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거죠. 그러면은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?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 중에 아리피프라졸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. 대표적인 약인데 그 약은 이 도파민하고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도파민은 아니에요. 근데 도파민이 달라붙어서 작용하는 곳에 똑같이 가서 달라붙을 수 있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매우 유사하게 혈액을 통해서 뇌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도파민이 달라붙을 곳에 가서 달라붙어서
이 도파민의 역할을 대신해 주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약으로 쓰는 거하고 또 도파민의 전구 물질을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 아리피프라졸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 뇌에 도파민 보상 회로에 들어가서 도파민처럼 달라붙어서 도파민이 마치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,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아고니스트라고 이야기해요. 도파민 아고니스트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 세로토닌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. 이 세로토닌도 우리가 트립토판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세로토닌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. 이 세로토닌 역시도 뇌의 어떤 리듬과 사이클에 맞춰서 이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 안정된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 중에 분비량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 트립토판을 어느 시기에 아침에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로토닌 양이 충분히 많아지지는 않는다.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걸로 이 세로토닌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느냐? 그게 우리가 1960년도 이때쯤에 SSRI라고 하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.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의미를 보게 되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세로토닌이 쓰일 때 한번 확 쓰이고 난 다음에 이 다 쓴 것들을 다시 없애는, 재활용시키는 이걸 이제 재흡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. 그래서 재활용을 못 시키게 막는 거죠.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게.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세로토닌 보충제는 이 트립토판을 뭔가 보충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재흡수 억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세로토닌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게 만드는 약을 사용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런 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로토닌의 어떤 수나 세로토닌을 갖고 있는 어떤 양이 부족하다. 이러면은 이 재흡수 할 만한 게 많이 없겠죠?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흡수 억제제를 충분히 사용을 하더라도 효과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현대인 같은 경우에 이 트립토판이 많이 부족할 만한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약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이런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보충해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이제 치료가 되게 되는 거죠. 자, 이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노에피네프린을 재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약, 이런 것들이 ADHD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약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 약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요. 약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,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도 이제 막 도입을 했는데 DTMS라고 하는 이런 것도 어디서 이렇게 듣고 아셔가지고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어떤 내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고 뭔가 이해를 해서 내 병을 이겨내고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반가운 현상입니다. 이걸 잘 이제 알고 계셔야 그래야지만 내 몸에 대한 어떤 대처나 이런 게 많이 가능해질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걸 자꾸만 물어보면 그냥 무슨 그런 걸 물어보냐, 그냥 시키는 대로 약을 잘 먹어라,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해서 좀 뭔가 좀 언짢고 이러셨던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잘 모르실 일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뭔가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
없어서 좀 당황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예.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더 궁금해하시고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저는 반가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